한낮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 운동을 즐기기엔 좋은 계절입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찾아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밤낮의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우리의 몸이 날씨에 적응하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관절 부분의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근육과 인대가 수축하고 뼈가 시리고 아픈 통증이 관절에 나타나기 쉽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관절은 건강하십니까? 아플 때는 안고 일어 서지를 못했어요. 어떨 때는 바늘로 찌르는 것 같고 안에서 뭐가 때리는 것 같고. 관절은 인체 운동기의 일부이며 몸의 움직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러므로 관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극심한 통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특히 어깨나 무릎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벼운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이는 관절에서 보내는 이상 신호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을 찾아 통증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최상훈 원장과 함께 어깨와 무릎의 관절 건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이 보통 40대가 넘어가면 대부분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관절이 우리한테 통증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는 그 통증이 그거 자체가 병이 있어서 보내는 신호거든요. 통증은 무릎 같은 경우에는 걷는 게 힘들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아파서 밤에 잠자기가 힘들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삶의 질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해요. 관절이 나쁘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사는 건 아니지만 관절이 나쁘면 즐겁게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관절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랫도록 쓰기 위해서는 지금 관절에서 보내는 신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미리 알아야 나중에 더 큰 수술이나 더 나빠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정형외과에 있는 대부분의 수술은 완전히 젊을 때의 관절 상태로 돌리는 수술이라고 하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관절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젊을 때의 관절로 돌이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40대 관절이 시작될 때 그때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원인을 찾아야 그것을 자기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당부드리고 싶네요. 가장 많은 질환을 얘기한다면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골 판파열, 그건 주로 스포츠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고요. 조금 더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제일 많습니다. 어깨 질환에서 가장 많은 질환은 회전근개 질환입니다. 회전근개 질환은 주로 어깨 견갑골에 있는 견봉이라는 뼈와 상완골에 있는 뼈 사이에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지나가는데요. 그 힘줄이 주로 팔을 들거나 하는 동작에서 그 두 개의 뼈 사이에 끼게 됩니다. 자꾸 그게 끼게 되면 이제 뼈도 자라나고 그 자란 뼈가 또 그 힘줄을 갉아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 회전근개가 처음에는 붓고 아프다가 나중에는 끊어지게 돼요. 처음에 이제 붓고 아프는 단계에서 오시면 그래도 그 붓기를 가라앉히고 보존적으로 갈 수 있지만 이미 끊어진 힘줄은 수술 말고 현재로서는 다시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그 진단을 좀 무릎이든 어깨든 진단을 받아야 비수술적 치료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팔꿈치는
제일 많은 질환이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질환들인데요. 주로 그건 역시 나이가 들다 보면 일종의 퇴행성 관련된 염증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힘줄 자체가 약해지게 되는데요. 부착부 건염이라 그래가지고 힘줄이 뼈에 붙는 부분에 있어서 염증이 생기는 건데 단순하게 염증은 아니고 퇴행성도 같이 있는 겁니다. 다행인 거는 그 질환은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좋아지는 코스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통증만 치료하겠다고 주사를 지속적으로 너무 많이 맞는다든지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나쁜 코스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병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요, 너무 조바심도 내지 않게 되고요, 이렇게 치료를 의사와 함께 해 나갈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통증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환자분들은 아파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먼저 잡기 위해서 뭐 기본적으로 약을 먹어볼 수도 있고요. 그 약이 부족하면 주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통증을 먼저 잡고 그런 다음에는 힘줄을 좀 강화시키는 운동이나 충격파 아니면 뭐 프롤로 치료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존적 치료, 즉 비수술적 치료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런 비수술적 치료를 하려면 초기여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했거나 회전근개 파열이 생겼거나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빨리 예전 상태로 되돌리는 수술을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화창한 날씨 때문인지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주말 아침. 박경자 씨는 병실에서 주말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5개월 전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으로 수술까지 하게 됐는데요. 지금 그녀의 상태는 어떨까요? 나는 한 8개월 전에 이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다른 정형외과에 갔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한 2개월 정도 주사를 3번 맞고 약을 먹고 치료를 했는데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저는 집에 살림만 살았습니다. 무릎을 다치고 그런 것도 없는데 무릎이 10대 인대가 나갔다고 하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나이가 드니까 이게 뭐 연골이라든지 뭐 이런 뭐 병이 왔는 줄 알았죠. 처음에는 아플 때는 앉고 일어서지를 못했어요. 그럼 일어설 때는 서가지고 처음에 몇 발 뛸 때는 힘들고 그래 외출을 도통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네. 구부리 씨는 연습하시고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누워 보시겠어요? 네. 점점 좋아지고 계시네요. 그죠? 네. 40도. 좋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그냥 꾸준히 하시고 잘 뭐 지켜보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네. 처음 박경자님 내원하셨을 때는 왼쪽 무릎이 아프다고 오셨는데요. 연골판 파열이 있으셨었어요. 근데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를 하기에는 좀 오래된 경우로 보여서 수술적 치료는 하지 않고 주사 치료를 했는데 주사 치료 이후에 좋아졌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무릎이 아파지는 코스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시 오셨을 때는 무릎이 이제 더 많이 부어 있으시고 특히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 많이 아파하시는 양상이 있으셨어요. 무릎의 연골판 파열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때는 십자인대의 점액 변성 소견도 있으셨는데 그게 이제 박경자님의 주된 통증의 원인으로 생각이 돼서 그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결정을 했고요. 수술적 치료로 십자인대 점액 변성에 대한 절은 성형술 수술을 이제 시행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지금은 이제 수술 전에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 많이 아프셨던 부분들이 많이 좋아진 상태고 경과 관찰하면서 잘 보면 운동 치료하면서 잘 보면 앞으로는 큰 수술 없이 잘 쓰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지금 이게 십자인대를 이제 관절경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십자인대가 정상적으로는 활액막에 쌓여 있어서 매끈매끈한 상태인데 이런 점액 변성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 막이 없어지고 이렇게 결이 다 보이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인대가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 이 옆에 있는
이 뼈들 부분에 이제 많이 닿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뼈를 좀 깎아주고 이 십자인대도 닿는 부분을 살짝 제거를 해주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도 환자분이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게 확실히 많이 편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박경자님이 이 축이 중간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축도 괜찮으시고 엑스레이 상에서 봐도 퇴행성이 많이 진행된 상태는 아니시거든요. 여기 이 무릎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운동 치료랑 뭐 재활 치료 그 정도만 하시면서 관리 잘 하시면 뭐 지금 68세신데 쭉 이제 계속 쓰실 수 있는 무릎이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자 씨의 몸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재활운동치료센터를 찾았는데요. 이렇게 재활치료를 열심히 해서인지 경자 씨의 걸음걸이가 많이 좋아졌네요. 오늘은 CPM 운동치료를 하게 될 텐데요. CPM은 지속적인 수동 운동 장치로 수동적인 운동을 시켜 몸을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한 재활치료 장비입니다. 자, 여기 수건을 꾹 눌리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늘리고, 둘, 셋, 넷, 다섯. 이 다리로 눌리는 거예요. 천천히 내리고, 힘들. 이걸 늘리고 있죠. 위에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내리고. 무릎을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통증은 많이 없어졌지만 관절의 구축이라고 합니다. 이제 관절이 오랫동안 가만히 있으면 이게 나중에 이제 병이 없어지더라도 그게 구축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 운동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 구축을 좀 서서히 풀어주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크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환자분이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양반다리도 많이 하고 구부릴 일이 많은데 그럴 때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재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일상 아프지만 안 하고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아프지만 안 하고 막 다른 큰 수술 없이 살면 좋겠습니다. 1년 전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시작된 어깨 통증이 지속돼 수술까지 진행하게 된 박만석 씨. 어깨 통증으로 일상생활마저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수술 전에는 팔이 뒤로 돌아가지 않아 옷을 제대로 입을 수도 없고 화장실에서도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계속된 통증에 마음조차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바늘로 찌르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그냥 안에서 뭐가 때리는 것 같고 처음에는 이렇게 앞쪽까지밖에 안 됐었어요. 옆으로가 뒤로가 좀 힘들었는데 일을 해야 되니까 계속 못 하다가 뭐 너무 좀 심해서 한번 왔더니만 근육이 좀 끊어진 게 있다고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제 뒤로 조금 넘어가고 수술 전에는 솔직히 화장실 가는 것도 좀 힘들었어요. 손이 뒤로 안 가니까 그런 거는 이제 좀 괜찮아졌고 아직까지는 수술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힘들어가는 거는 좀 그런데 그냥 일상생활 하는 거는 든다든지 잡는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활동 반경이 좀 더 커진 거죠. 예전에 어깨 이렇게 팔 드실 때 잘 안 올라가고 드실 때 아프셨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좋아지셨잖아요. 팔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쭉 잘 올라가시고 자, 뒤로도 한번 위로 쭉 올려보시고 힘줄이 붙는 데는 원래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수술을 하신 지 한 달 정도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 운동은 꾸준히 이제 되신 거니까 이제는 근력 운동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수술 전 MRI인데 여기 하얗게 된 부분 있죠. 여기가 이제 힘줄이 이제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수술 후 MRI인데 여기 이제 까매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까만 게 이제 다시 됐다는 게 힘줄이 다시 붙었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어깨는 지금 걱정할 게 별로 없고요. 지금부터 한 2개월 정도는 운동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한 1년쯤 전에 계단에서 구르시고 나서 오른쪽 어깨 통증이 발생을 하셨는데요.
계속 이제 보통 그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좀 다쳤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괜찮으면 다행인데 이제 박만성님은 그렇지 않고 계속 통증이 이제 지속되고 팔이 잘 안 올라가는 어깨로 이제 쉽게 말하면 50견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50견이 저절로 오는 사람도 있는데 박만성님은 이제 그 계단에서 구른 외상이 원인이 돼서 50견이 시작된 거고요. 그 외상에 더해서 이제 힘줄이 파열되는 경우들도 자주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입원을 하셨을 때 MRI를 촬영을 했고 MRI에서 봤을 때 힘줄의 부분 파열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힘줄의 부분 파열이랑 어깨가 잘 안 올라가는 유착성 견관절염, 쉽게 말하면 50견 그 두 개가 같이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박만성님은 그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게 그냥 관절낭 유착 절제술을 하고 그리고 그 위쪽에 힘줄 봉합술을 같이 시행했던 환자분이세요. 박만석 씨가 잊지 않고 꼭 들리는 곳은 운동치료센터입니다. 꾸준한 재활치료로 어깨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만석 씨는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집니다. 물리치료사의 손으로 하는 도수치료는 근육과 근막의 수축 이완을 반복함으로써 혈액순환을 돕고 통증 조절에 도움을 줘서 치료를 받은 후에는 어깨 움직임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예전보다 움직임이 자유로운 만석 씨의 어깨를 보니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어깨를 조금 강하게 돌려도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수치료 후 CPM 운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다 나은 듯한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50견 같은 경우에는 힘줄 파열이 없다면 충분한 재활로도 치료를 할 수는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도 있고 도수 치료도 있고 뭐 그냥 충분히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재활 치료도 있는데 박만성님 같은 경우에는 힘줄 파열이 같이 있으셨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같이 고려를 했었고요. 수술적 치료는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어깨가 잘 안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어있는 관절막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어깨를 풀어줄 수 있고 힘줄 파열된 부분을 이제 다시 꼬매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오래 어깨를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제 한 번 수술했으니까 다시는 이제 통증이 없거나 병원 안 왔으면 하는 거죠. 다른 거 있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병실에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오늘 손현희 씨가 어깨 수술을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수술 전이라 그런지 분주히 준비를 하는 의료진의 모습에 현희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어제부터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하지만 가족의 따뜻한 위로의 목소리에 떨리는 마음을 다 잡아봅니다. 자동차 사고 나고 나서 그때 이후로 어깨가 조금씩 이제 아프기 시작했었고 사고 때문에 이제 조금 치료를 계속 받다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병원을 옮겨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어깨 쪽 인대가 살짝 이제 끊어져 있는 것 같다고 제가 원래 다른 것 때문에 좀 아픈 몸이 안 좋은데 이제 주사를 맞거나 약물 치료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그럼 이제 수술 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수술로 진행하기로 한 거고요. 안녕하세요. 네, 잘 주무셨어요? 팔 한 번만 들어볼게요. 쭉 지금 이렇게 할 때 좀 불편한 게 있으시고 좋아요. 오늘 수술은 제 생각에는 아주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고 조금 결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거 수술 끝나고 나면 제가 MRI랑 그 수술 사진 그거 보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뭐 크게 많이 걱정 안 하시고 금방 하고 나오면 됩니다. 네. 환자분 처음 오셨을 때 왼쪽 어깨 통증으로 오셨고 어깨 통증이 시작된 거는 교통사고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이후에 어깨가 이제 아프셔서 오셨고 팔을 들 때 많이 아프고 팔을 들 때 힘이 없다.
이게 주된 증상이셨어요. 보통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게 생기면 근력 약화도 오고 통증도 오고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환자분이 약을 또 많이 쓸 수 있는 상태는 아니신 병이 있으셔서 오랫동안 약은 못했고 다른 충격파라든지 다른 보존적 치료를 진행했는데 전혀 차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물리치료나 이런 것을 하면서 지켜보다가 통증도 계속 아프시고 그래서 호전이 없으셔서 수술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수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수술실로 향하는 현희 씨. 의료진들에게 대한 믿음으로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씩씩하게 수술실에 도착합니다. 마취가 끝나고 의료진들의 손놀림이 바빠졌는데요. 무사히 수술을 끝내고 환한 얼굴로 병실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은 관절경으로 환자 내부를 확인을 하고요. 염증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구로 제거를 하고 힘줄 봉합된 부분은 실이랑 그 앵커라 그래가지고 뼈에 박는 나사가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다시 재봉합하는 게 수술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위쪽에 있는 견봉을 절제하는 견봉 절제술과 힘줄을 봉합하는 회전근개 봉합술 두 가지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회전근개는 힘줄 내에서 파열이 되기도 하며 뼈와 붙는 부위에서 파열이 되기도 하는데요. 뼈에서 파열되지 않고 힘줄에서 파열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파열된 회전근개를 정확하게 봉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들어가서 봤을 때 환자분 관절 안에 염증 소견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제거를 하고요. 관절 밖에서 이제 힘줄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을 때 MRI에서 보이던 것처럼 힘줄 파열 소견이 있어서 관절경을 이용한 봉합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힘줄 봉합을 하면 보통 보조기를 오래 찹니다. 근데 이분은 힘줄 나이가 젊으시고 힘줄 상태가 많이 찢어진 상태는 아니셨기 때문에 보조기를 한 3주 정도만 착용할 예정이고 기계 운동을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바로 기계 운동을 시작하고요. 3박 4일 입원 퇴원 후에는 이제 외래를 통해서 기계 운동 정도를 하시고 보조기는 3주 후에 떼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아무래도 조금 어깨 쓰는데 무리가 있었으니까 지금 다시 이제 조금 원래 운동하려고 했던 게 있어가지고 다시 좀 편하게 운동하고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 관절 질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절은 우리 몸이 뼈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뼈 사이에 이제 관절이 있는 건데 그 관절을 잡고 있는 건 근육입니다. 우리가 근육이 강력해지면 관절 입장에서는 부하가 적게 걸리게 돼 있어요. 근육이 약하면 관절이 모든 걸 버텨야 되고 근육이 옆에서 잘 잡아주면 결국에는 관절 입장에서도 통증도 적게 느끼고 염증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병마다 조금씩 운동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어깨 같은 경우에 환자분들이나 이렇게 어르신들이 놀이터에 있는 돌리는 기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시는데요. 그런 운동이 좋은 분들도 있지만 그런 운동이 또 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본인의 병에 맞는 운동을 본인이 배워서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관절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제가 추천한다면 저는 그냥 걷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리를 너무 구부린다든지 그렇지 않고 허리를 쭉 펴고 고개를 앞으로 내지 않고 그냥 정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깨도 조금씩 흔들고 이 정도의 운동은 산책이죠. 어떻게 보면 그 정도가 관절의 기본적인 근력을 만들어주는 운동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 같은 경우에는요, 젊으신 분들은 운동을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견봉과 상완골 사이에 힘줄이 잘 끼게 되는 그 충돌 증후군이 만들어지는 동작들이 있는데 특히 더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갑자기 팔을 확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뒤에 견갑골이 충분히 같이 움직여 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충돌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무릎 같은 경우에도 뭐 쪼그리고 앉는 자세라든지 그리고 무릎 꿇고 앉는 자세, 양반다리도 사실 안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40세가 넘어가면 관절에 병이 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통증은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벼운 통증 치료 이후에 반복되고 통증이 지속되면 그럴 경우에는 통증 없애는 데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스스로 그렇게 병을 이해하고 있어야 앞으로 100세 시대에 본인의 병을 잘 관리하고 관절을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비상 신호입니다. 갑자기 생기는 급격한 통증도 심각하지만 지속적인 통증, 만성 통증은 우리의 삶까지 흔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바쁜 일상으로 그냥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통증이 주는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 원인 질환이 더 악화돼 치료가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작은 병을 큰 병으로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이 보내는 비상 신호에 잠시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말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쉽게 피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중 특히 잦은 배뇨장애와 요실금으로 당황하거나 불편함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배뇨장애, 요실금 등은 나이가 많은 노년 여성들만 걸리는 질환으로 알려졌지만 요즘은 20, 30대 젊은 연령뿐만 아니라 남성들과 다양한 나이대에서도 흔히 발생한다고 하고 남성들의 전립선 비대증도 아주 흔한 배뇨장애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수십 번 넘게 화장실을 드나든다던가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혹은 소변을 참지 못해 힘든 상황 등 이러한 현상들은 바로 배뇨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애를 육아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 갈 틈이 사실 없었어요. 저 그런 습관도 있지만 아랫배 통증이 좀 있었어요. 내가 소변 누운지 안 누운지도 모를 정도로 와가지고 또 있으면 또 다시 소변이 누고 싶고. 이 방광이가 처음 오니까 숨도 못 쉬었고 말로 그 표현을 못 하겠어요. 하루에도 화장실을 계속 들락날락해야 하고 밤에 자다가도 유의를 느껴 잠을 푹 자는데 어려움을 겪어야 하며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무언가 남아있는 느낌. 배뇨장애는 언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다 보니 불필요한 긴장감을 주고 이러한 것은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형종 원장과 배뇨장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뇨장애가 이제 소변 보는 때 이제 증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상을 좀 초래하는 모든 것을 좀 통괄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흔한 질환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으로는 과민성 방광, 그렇게 해서 소변 좀 자주 가는 증상, 이런 부분들을 주증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그 배뇨근 저활동성이라고 해가지고 이 방광이 제 기능을 잘 못하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소변을 충분하게 못 내보내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현상. 그 다음에 아주 잘 알려진 걸로는 남자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전립선 비대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소아로 넘어가게 되면은 소아 쪽에서는 이제 유뇨증이라든지 밤에 이제 소변을 흘리는 현상, 그다음에 소아들도 생각보다 그 과민성 방광이라든지 이제 방광 쪽에 자주 보는 빈뇨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민성 방광은 소변을 갑자기 이렇게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나는 그걸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소변 보러 조금 자주 가게 되고, 자주 가는데 모일 만한 시간이 충분히 없었기 때문에 소변을 보러 가도 힘만 들고 소변이 잘 나오지는 않고 이런 현상들을 많이 겪으시게 돼요. 이런 부분은 약으로 이제 방광을 약간 과민성을 줄여주도록 방광을 좀 진정시켜주고,
그다음에 환자들 생활 습관으로는 이제 커피 같은 거 이런 걸 조금 줄이시고, 그다음에 물을 한 번에 이제 많이 들이키거나 이런 습관을 갖다가 조금 교정을 시키면 많이 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방광 조절은 신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방광을 조절하는 그 신경 쪽에 장애가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주로 많이 얘기하시는 증상들이 조금 소변을 자주 본다, 그다음에 소변을 잘 못 참겠다, 이런 증상들을 많이 가지고 오세요. 또는 이제 소변을 봤는데 그 배 안에 소변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랬는데 화장실 다시 가면 소변이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방광의 기능에 이상이 와서 신경 조절 쪽으로 해서 이상이 와서 오는 걸 통칭해 가지고 신경이상 방광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환자들이 오는 증상에 맞춰서 저희는 세부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립선은 남자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이제 소변이 조금 줄기가 약해지고, 그다음 소변이 고장난 수도꼭지에서 물 흐르듯이 소변이 뚝뚝 끊어지기도 하고, 방광 안에 소변이 계속 남아있는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야간뇨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야간에 자꾸 깨서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수면 장애가 오게 되기 때문에 낮 시간에 굉장히 피로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청명한 하늘이 기분 좋은 6월의 어느 날, 기분 좋은 미소로 병원을 들어서는 박경희 씨. 이렇게 편안한 표정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빈뇨 증상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밤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자 그녀의 얼굴은 항상 힘들고 고단하기만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병원을 찾은 경희 씨는 과민성 방광을 진단받았는데요. 병명을 모르고 있을 때는 힘들기만 했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육아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냥 소변할 때를 못 찾고 쌍둥이를, 더군다나 쌍둥이를 보니까 하나 깨면 하나를 또 케어해야 되고 이래 하니까 제 계속 참다 보니까 어느 날 배가 계속 아프더라고.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가면 소변을 봐도 시원한 걸 못 느껴요. 내가 소변 누운지 안 누운지도 모를 정도로 시원한 걸 못 느끼다가 와가지고 또 있으면 또 다시 소변이 누고 싶고, 예, 고통도 있었어요. 고통도 왜 그러냐면 아랫배가 계속 아프니까 아파오고, 소변을 봐도 밑도 찌릿하면서 이런 증상도 오고, 소변을 볼 정도가 겁이 날 정도로였으니까 약 먹고 치료받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차를 타는 게 안 두렵고, 예, 마음대로 갈 수가 있고, 예, 요즘 소변도 이게 한 번 누우면 시원하게 이게 볼 수가 있고 이러니까 친구들하고 여행도 갈 수도 있었고 확실히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최근에는 소변에 불편한 부분은 없으셨어요? 소변이 좀 저녁에 있지. 네. 자다가 한 몇 번씩 일어났어요. 아, 한 몇 번 정도, 평균적으로 한 몇 번 정도 두 해주셨죠? 번씩. 두 번 예. 정도. 그 옛날에 비하면 이게 나무구닥이지. 네. 낮에 자주 보시는 거 이런 거는 좀 좋아지셨고요. 예, 낮에 자주 오는 건 많이 좋아졌어요. 네. 예. 환자분은 처음에 오셨을 때 한 시간에도 한 두세 번 정도 아주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그런 아주 심한 빈뇨를 보이셨고,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작은 양의 소변이 자주 나오게 되는 과민성 방광 소견을 보여서 과민성 방광으로 진단을 하고, 그 이후에 약으로 그 제법 장기간 치료를 했었는데 다행히 그 약에 좋은 반응을 보이셔가지고 지금은 아주 그 일상생활이나 이런 데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많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과민성 방광은 일단 그 소변이 마려울 때 잘 참지 못하는 그런 증상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빈뇨를 보이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검사를 해보면 주로 작은 양의 소변을 굉장히 자주 보시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소변을 억지로 참도록 하면 또 참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는데 이게 스스로 잘 소변을 보고 싶은 요의감이 스스로 잘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 심해지면은 작은 양의 소변을 계속 그 내보내는 현상 때문에 방광이 소변을 모아서 이렇게 펼쳐질 만한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방광 크기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방광 크기가 한번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치료가 굉장히 기간이 길어지고 치료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소변 검사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 네. 지금 기능 검사했던 거에서 보면은 소변 내보내는 기능이 많이 좋아졌고요. 한 번에 보는 소변 양이 조금 이제 충분하게 많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소변 다 보고 나서 배 안에 남는 소변 양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 50cc까지 정상으로 보는데 54cc면은 거의 이제 정상과 비정상의 거의 경계 정도. 소변에 염증이 약간 나오는데 요 염증 부분이 이렇게 소변 좀 많이 남는 이런 걸 좀 유발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염증 치료를 좀 해보면은 아마 이거는 좀 좋아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잘 유지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늘 검사에서 그 방광염이 보였고요. 그래서 자각 증상은 없으셨지만 이런 염증 같은 것들이 이 과민성 방광을 악화시키고 그 방광 자극을 계속 주면서 소변을 계속 자주 보도록 만들기 때문에 오늘은 방광염 치료에 조금 집중을 했었고요. 방광염 치료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기능 검사를 해서 이분은 앞으로 치료 계획을 결정할 예정인데 치료에 좋은 반응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뭐 단기간의 치료에도 아마 좋은 그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요. 보통 젊은 층에서 생기는 과민성 방광은 커피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커피를 지나치게 하루에 많이 드시는 거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을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이제 한꺼번에 들어온 물을 몸에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면서 소변이 갑자기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 방광에 좀 심한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은 적은 양을 조금 자주 이렇게 하루 중에 좀 퍼뜨려 가지고 자주 이렇게 마시는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을 상당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료 후 너무나 좋아진 박경희 씨. 앞으로 그녀의 바람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애들과 제가 보통 우리 손녀들 데리고 올레길 등산을 한번 하고 싶으니까 저는. 예. 휴대전화기를 들여다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선미 씨. 금세 환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녀의 아이들입니다. 그녀를 항상 이렇게 웃게 만드는 아이들이지만 육아로 인해 피로감이 쌓여 그녀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랫배 통증이 좀 있었어요. 그 왼쪽 아랫배 쪽에 처음에는 산부인과 쪽인가 해서 산부인과 진료도 받아봤는데 거기서 이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예전에 제가 아기가 어릴 때 한번 방광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 혹시 방광 쪽은 아닌가 해서 제가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됐죠. 이 방광 기능이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해봤더니 아마 과민성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좀 증상은 어떠셨어요? 그냥 약 먹고는 많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자주 방광염 계속 오셨었는데 지금 방광염 오는 느낌이라든지 소변 볼 때 딱 그 좀 찌릿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건 없으셨고요? 저는 원래 근데 소변 볼 때 찌릿한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냥 아랫배 통증만 있어가지고 그 통증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생리 주기를 딱 반복해서 딱 보시기에만 계속 왔었는데 그때 저번 치료 받을 때도 또 생리 끝나고 또 아픈 것 같아요 했잖아요. 근데 이틀 지나고 또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아직까지 크게 불편하네요. 네. 오늘 기능 검사 하셨던 거 결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이제 소변 나오는 배출하는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소변 줄기가 이렇게 한 번에 볼록하게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 크게 지금 배출 문제는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잔뇨 검사를 했을 때 이번에는 잔뇨가 없어요. 차츰차츰 줄어들더니만 이제는 잔뇨가 거의 안 나와요. 이번에 기능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아마 치료 효과를 좋게 보실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치료 종료 이후에 이제 생활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해야 되겠네요. 환자분은 처음에 방광염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방광염으로 생각하고 항생제를 처방을 해서 잘 치료가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금세 다시 재발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조금 이상했지만 그냥 그 기본적인 항생제 치료를 하고 치료를 마무리를 잘 했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환자가 이제 육아 때문에 이제 피로감이 좀 심해서 그래서 자주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한 달 정도 딱 지나고 나서 방광염이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방광 기능 검사를 해봤는데 기능 검사를 해봤더니 소변 본 이후에 방광 안에 남는 소변량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도 이제 방광이 완전히 다 안 비워지는 이런 배뇨근 기능이 떨어져 있는 이런 소견을 보였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 방광염 재발 방지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방광 기능을 좋아지도록 약물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확실히 방광염 재발하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고 환자의 삶의 질도 계속 조금 좋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한 3개월 동안은
그 방광염이 재발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슬슬 치료를 마무리 단계 치료로 이제 넘어갈 예정입니다. 요분의 증상은 일단 큰 쪽에서는 신경인상 방광 쪽에 들어가는데, 그 신경인상 방광 중에서는 배뇨근 저활동성 배뇨장애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광 근육의 힘이 약해져가지고 소변을 담아놓기는 하지만 내보낼 때 완전 불안전하게 이제 내보내는, 그래서 남는 소변이 많이 생기게 되는 이런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남아있는 소변 안에서 균이 자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 잔뇨량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변 내보내는데 결국에는 그 소변을 배출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런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나중에는 그 소변줄과 소변 주머니를 차면서 줄을 통해서 소변을 빼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간단한 약으로 치료가 아주 잘 되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에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만약에 그 방광염이라든지 요로감염이 재발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한 번쯤 상태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신경인상 방광을 예방하려면 방광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약이라든지 음식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대표적으로는 카페인 섭취랑 그 음주량을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평상시에 물을 조금 잘 드시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고요. 오늘 선미 씨는 방광 기능 검사인 요속 검사와 요현미경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검사는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를 위해서도 중요한데요. 원심 분리기로 소변 검체를 분리해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세포를 확인하고 촬영 후 기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염증 때문에 온 것인지 아닌지 그걸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염증이 오게 되면 모든 배뇨장애 증상들은 약간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염증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염증을 일단 치료해 놓고 배뇨 기능을 재평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소변 검사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참고 있다가 이제 기계에 앉아서 소변을 보면서 그 측정하는 요속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소변을 다 본 후에 배 안에 남는 소변이 있는 잔뇨 측정 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소변 기능, 소변을 한번 내보낼 때 소변 줄기가 괜찮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소변 한 번에 보는 양은 적절한지, 다 보고 나서 배 안에 남는 소변이 생기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검사들을 통해서 조금 더 다음 단계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그러면은 이제 요역동학 검사라든지 복부 CT 검사, MRI 검사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단계 검사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의식적으로 화장실을 좀 자주 가게 되고, 외출했을 때도 화장실의 유무를 먼저 찾는 것 같아요. 왜냐면 화장실이 없으면 이게 또 아플까봐, 기껏 치료를 잘 했는데 또다시 아플까봐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화장실을 제일 먼저 찾는 습관이 생기고, 조금 그 부위가 아파도 혹시 방광 쪽에 이상이 아닌가 하는 사실 걱정은 사실 늘 되거든요. 이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걱정만 안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밖에 나가서 화장실을 찾지 못하더라도 이게 불안함이 없었으면, 그런 것만 조금 없어져도 생활하는데 삶의 질이 조금 많이 나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했죠. 출근 시간이 지나고 조금은 여유로운 아침. 아침 운동을 하듯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장지호 씨는 몇 달 전만 해도 이렇게 밖을 나오는 것도 불편해했습니다. 소변은 마려운데 막상 화장실에 가면 소변이 나오지 않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병원에 다니면서 조금씩 치료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변비가 있어가지고 소변도 안 되는 게 이상하다고. 변비하고 뭐 소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내가 이제 내 생각으로는 한 3시간 정도 참았어요. 참으니까 소변 배는 참았는데 그거만 못 참았는 게 소변 참는 게. 그래 방광이만 너무 막 차가지고, 이 방광이만 차놓으니까 숨도 못 쉬었고 말로 표현을 못 하겠대요. 이 바로 죽는 거 아니고 바로 막 터지겠는데 얼마나 그 했던지. 1분이 10시간 정도 되는 그만큼 그 고통이 심했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처럼 소변이 혹시 탁 막혀서 안 나오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적은 없으셨고요? 그런 건 없고. 네. 그 소변 줄기는 조금 가면 갈수록 조금 개선이 있으신 것 같은가요? 어떤 때는 아주 시원하고, 네. 어떤 때는 조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평균적으로는 조금 시원하시다, 그지요? 네, 요게 이제 지난번에 그 초음파 검사하셨던 거고요. 초음파 검사하셨을 때 뭐 전립선 정면에서 봤을 때 모양이나 이런 거는 괜찮으셨는데 일단 크기는 약간 큰데 지금 전립선 크기에 비해서는 증상이 조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편이세요. 소변 기능 검사한 거를 보면은 지난번에 비해 가지고는 소변 줄기는 약간 조금 높이가 소변 줄기인데 소변 줄기 약간 개선이 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충분한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 점선 부분까지는 가까이는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한 절반 정도.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기 회색 점선이요. 저기. 그 점선 그까지. 네. 그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네, 아직까지는 한 절반 정도 수준이고. 그러니까 소변 본신 양은 지금 적당해요. 그래서 소변 본 양은 적당하지만은 소변 줄기가 지금 아직까지는 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동안에 원체 이제 힘들게 지내시니까 지금 이 정도 개선된 것만 가지고도 지금 불편함이 많이 개선된 그런 걸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소변 보시고 난 이후에 배 안에 남아 있는 소변을 확인을 하니까 72cc가 남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상보다는 약간 더 많이 남은 편이거든요. 지금 현재 소변에 염증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단 기능 조절에 조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가 보도록 할게요. 환자분은 응급으로 내원하셨어요. 환자는 소변을 보고 싶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 배도 조금 빵빵하게 불러있는 상태였는데 아무리 힘을 줘도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증상으로 내원을 하셨어요. 방광은 아주 팽팽하게 가득 차 있는 상태였고 이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소변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도뇨관을 꽂아서 환자 소변부터 뺀 다음에 차분히 병력 조사를 해보니까 환자분이 아주 심한 변비 때문에 이제 방광과 전립선 요도가 압박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 소변 배출구가 막혀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방광 기능 검사에서도 방광 기능도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진단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치료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나아지는 속도는 약간 느리지만 꾸준히 좀 개선돼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립선이랑 장기는 남자에게만 있는데요. 방광 아래쪽에서 요도를 감싸면서 있는 장기예요. 이 장기는 남자들의 생식 기능에 관계를 하는데 정자가 지나다니는 통로가 되고 정액을 만들어내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런 생식 기능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 전립선은 9% 올라요. 그렇게 해서 그 9% 오른 상태를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부르는데 전립선이 요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9% 오르면서 요도를 압박을 하게 되고 소변이 나가는 것을 방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아주 심해지면은 이제 소변이 점점 가늘어지다가 이번 환자의 경우처럼 소변이 아예 막히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지면서 소변 배출에 장애가 생기게 되면 장기적으로 방광에서 소변을 밀어내는 힘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도 문제지만은 방광에 힘이 약해져 있는 것도 같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지금 같이 치료하고 있고, 치료는 약간 장기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만 이분은 수술은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약으로 약간 장기간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소변은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소변이 심하게 마려워지게 되거나 화장실을 가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침이나 재채기, 배에 힘을 주는 생리 현상이 진행될 때 느껴지는 불편함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랜 시간 지속되거나 반복되다 보면 이를 겪고 계신 분들은 결국 큰 스트레스와 자괴감을 경험하게 되면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늦지 않게 조기에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호 씨는 오늘 요속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요속 검사는 요속기에 소변을 보면서 배뇨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단위 시간 동안 배출되는 소변량을 컴퓨터를 이용해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방광, 전립선, 요도의 기능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요속 검사는 배뇨장애 증상이 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방광 기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뇨 기능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검사이기 때문에 배뇨장애 증상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거의 필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처럼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소변 보고 계시는 상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그다음 치료를 했을 때 치료 효과에 대한 또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소변을 조금 참고 오시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다음번에 기계에다가 소변을 보면서 기계에서 자동으로 소변 보는 줄기의 굵기라든지 그다음 소변 보는 양을 측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배 안에 남아있는 잔뇨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전립선 비대증은 크게 약물 치료와 수술요법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를 많이 해보는 편이에요.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압박을 받아서 좁아져 있던 요도를 이제 약을 통해서 넓혀주게 되고, 그러면 소변 줄기가 아주 굵게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적인 치료는 물리적으로 좁아져 있는 요도를 넓혀주는 치료거든요. 그래서 수술에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립선을 깎아내는 치료, 그다음 전립선을 들어 올려가지고 그래서 요도를 넓혀주는 그런 치료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고, 환자들한테 합병증을 줄이고 이제 삶의 질을 좀 개선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이 아직도 개발이 되고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제일 처음 느끼시는 거는 소변 줄기가 굵어진 거. 그 부분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소변 줄기가 굵어지면은 소변 끝나고 나서 굉장히 시원한 감각을 느끼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환자들은 살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나 그 소변 보는데 조금 줄기가 약해진다,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간단한 치료로 금세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시면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소변 그거 뭐 쭉 빠져나오니까 뭐 사람 살겠는 거래. 통증도 없어졌고, 완전 정상으로 다 돌아왔어요. 그래, 지금 이제 정상으로 이제 돌아왔으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등산도 열심히 하고, 아픈 것 없이 이렇게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싶은 이런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아프다는 거를 굉장히 부끄러워해서 병원 오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도 자기가 이상이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너무 당연하겠지만 병을 일찍 발견하게 되면 치료기간도 굉장히 짧아지고 치료에 들어가는 수고라든지 비용도 훨씬 줄일 수가 있고 일상생활의 복귀도 훨씬 빠른 속도로 하게 되십니다. 소변에 이상이나 불편함이 느껴지신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비뇨기과를 방문해 주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신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어떤 증상이든 관심을 가지고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만성화로 이어지고 추가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증상들이 느껴진다면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빠른 치료로 우리의 삶을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